오늘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에 대한 중간조사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당시에 구조용으로, 그러니까 긴급 후송이 필요한 구조자를 태우려고 출동한 헬기에 구조자가 아니라 현장에 있던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헬기로 당시에 긴급 후송을 했더라면 한 명의 희생자라도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좀 더 자세하게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목포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의 침몰. 세월호에서 물러나 침몰하는 배를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망자 299명, 실종자 5명의 대형 참사에 대한민국은 깊은 분노와 충격 그리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5년 6개월이 흐른 지난 10월 31일 세월호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던 특조위가 한 편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혼 미상의 남성. 헬기로 이송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던 고 임경빈 군. 하지만 배를 5차례나 옮기며 5시간 가까이 지체한 끝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애들 숨쉬고 있었는데 버리고 갔대잖아요. 그 짧은 담배뿐만 빨랐어도 골든타임 아닌 그 아이들 뱃속에 있는 아이들 다 살았다고요. 한 명이 익수자료에서 나왔는데 의전을 위해서 내지는 언론 브리핑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헬기가 그냥 떠서 간다. 이것은 이 공권력이 국민 생명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2014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세월호가 왜 그렇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급변침을 하고 그렇게 빨리 침몰을 해버렸느냐. 그리고 아니 다 살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왜 대부분 다 죽었느냐.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드러난 것처럼 스스로 살려고 몇 시간을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 밖에까지 나왔던 그 아이는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죽게 방치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느냐. 이게 진상규명의 핵심이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거든요. 피해자 임경빈 군의 유가족을 만나 그 심경을 직접 들어보기로 한 제작진. 저희가 이사를 한번 했어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방 안. 구조를 기다리며 긴 시간 동안 사경을 헤맸을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괴롭기만 합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도 없고 아예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죠.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이 일부러 그 영상 속에서 아이를 보면 정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저희가 목격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온 지 약 6시간 만에 발견된 고 임경빈 군. 의료진이 헬기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했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헬기가 아닌 배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조된 지 약 5시간이 경과된 오후 10시 5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은 말도 못할 만큼 큰 충격에 빠졌다는데요. 이번에 구조 당시의 영상을 보고 나서 너희들은 정말 국가적으로 세월호의 승객들, 경빈이를 다 살인을 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전인숙 씨. 그녀가 꺼내든 것은 바로 사체 검안서였습니다. 이거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진상규명할 수 있는 이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장이어야 할 사체 검안서가 2장이라는 게 가족들은 의아했다고 하는데요. 6시 36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10시 10분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검안서마다 기록된 사망 추정 시간이 다르기까지 했습니다. 정황상
6시 때 아이가 나왔다고 하면 거기서 그 팽목에서 육지까지 오고 뭐 거리상 시간을 따지고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입수자 한 명 어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지점 100m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발견된 경빈군. 입수자 한 명 안전에 태우고 삼천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 하지만 해경은 응급구조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해경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 거라 주장합니다. 신혼 미상의 남성. 익사가 그러니까 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유력한 건 지금 저체온증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경빈이가 그 물속에서 사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된 위치도 배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부터 면밀히 주변 수색을 하고 그리고 그 즉시 선내 진입을 시도를 하고 이랬으면 당원 몇 명이라도 살 수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공포한국병원 들리세요? 삼천구함입니다. 저희 지금 보입니까? 바이탈 사인 속의 산소 포화도 65%는 어떤 의미일까요? 빨리 병원 내로 이송을 해서 전문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이 상태로만 갖고는 이 환자가 사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야 되는 상태예요. 회복이 될지 사망을 할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당시 의료 지도를 했던 의료진 역시 헬기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헬기 선회 중에 있어.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헬기 도착. 마침내 도착한 119 구조 헬기. 하지만 여기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헬기로 이송해야 할 응급 환자를 단정으로 옮기라는 지시. 사실상 구조를 포기한 행위로 보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환자가 사망했다라는 어떠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피정으로 옮겨라. 이런 그 함내에서 방송이 나오거든요. 옮기던 응급구조사나 해경들이 막 당황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환자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정으로 옮긴다는 뜻은 다 알거든요. 이 학생을 잠정적으로 사망자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당시 현장에는 총 3대의 구조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119 구조 헬기는 돌아갔고 나머지 2대에 탑승한 사람들은 바로 해경 청장이었습니다. 18시 기준으로 함정 164척, 항공기 24대, 특수 구조단 178명을 동원하여 사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거기에 해경 청장, 서해 청장, 목포 청장, 해경의 수뇌부란 수뇌부들은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헬기를 가로채서 경빈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없애버렸을까?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 할 수 있는 얘기는 처음부터 사람을 구조할 생각이 없었다.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상 속에서도 보면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정말 단 한 사람도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지시를 한 사람은 왜 그랬고 그걸 방관했다고 하면 국가가 방관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헬기로 20분이면 갈 수 있었던 병원을 4시간 40분 동안 5척의 함정을 환승하면서 가야 했던 경빈군. 그가 육지에 도착한 시간은 밤 8시 50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그 어떤 누구도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상상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게 구조할 수 있는 이 여력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구조하지도 않았었잖아요. 아들 대신에 돌아온 유품을 볼 때마다 그리움이 더 간절해진다는 전인숙 씨. 유류품이 2개가 발견됐거든요. 하나는 휴대폰이고 하나는 명찰. 그러니까 늘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보고픈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경빈군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세월호의 승객들은 다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조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다른 건 둘째치고 왜 구조하지 않았고 왜 침몰하게 놔뒀는지 그거는 정말 저희가 궁금하고 만약에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벌써 2033일째. 하루빨리 2014년 4월 16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쉬고 있었는데 비상식을 넘어서 이렇게 비인간적, 반인간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도 출연하셨던 고 임경빈 학생의 어머니 전은식 씨가 저희 스튜디오에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영상 보면서 많이 힘드셨죠?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조를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영상을 보아하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단 말이죠. 네. 어머니 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정말 저러한 영상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요. 막상 영상을 접했을 때는 분노에 치를 떨 정도였거든요. 살려달라고, 구조해달라고 그렇게 나왔던 아이였던 것 같았는데 그렇게 나왔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20분에 걸쳐서 충분히 병원에 갈 수 있는 헬기를 태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배를 통해서 4시간 41분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원했던 응급조치도 한번 이제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죽어야지만 나갈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그 당시만 해도 배 위에서 사투를 벌였을 우리 경빈이보다도 세월호 안에서도 분명히 승객들이 같이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사투를 벌리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조차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노도 있었고 정말 너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뭔가 이상하다 계속 느끼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영상이 공개되고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희는 사실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어떻게 5년 동안 이 시간을 보내셨고 또 헬기 영상 보시면서 이 경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6일부터 뭔가 계속 그 사망 시간대를 저희가 6시 때 걸로 먼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확인된 그 시간부터 해서 너무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누구도 저희한테 알려주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경빈이의 기록을 좀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료를 하나하나 받으면서 보기 시작을 했던 게 시간도 틀린 게 한 사체 검안서가 3장 정도가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사인 틀린 것도 나왔고
위치 틀린 것도 나오고 너무 이상해서 네. 검찰 수사까지 의뢰를 했어요. 네. 네. 의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답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증거보전 신청을 2014년에 하셔서 이 영상을 직접 받아내신 거군요. 네. 안에 어떤 영상이 있었습니까? 우선은 그 봉투 안에 네. 경빈이 그때 나왔던 그 상황의 기록과 예. 그리고 경빈이의 사진 네. 그리고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는 이런 구조되는 그런 상황이 구조가 아닌 거였죠. 네, 이동하는 그런 사진이 전혀 없었고 그때 당시에 삼천구함으로 이동됐고 네. 그리고 삼천구함에는 헬기가 마치 착륙해 있는 듯한 그런 영상이 끝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당시에 4월 16일은 뭐 다치거나 위급한 학생들은 다 헬기를 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순간에 본 영상은 네. 저희가 정말 그때 당시에 전혀 구조할 그 생각도 없었던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본 거였잖아요. 네. 네. 어머님,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가장 해야 되고 또 바라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검찰 특별수사단이 꾸려졌잖아요. 네. 그리고 전면 재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미흡한 부분까지도 수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대해서 하나의 의혹도 없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도 외치는 게 왜 침몰을 했고 네. 침몰의 원인과 그리고 왜 구조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절실하게 진상규명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정말 명백하게 진상규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이들과 그리고 피해자들과 그리고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한테도 꼭 이 답안을 알려야 되겠는데요. 네. 저는 그 점에서 딱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제발 좀 그만 좀 하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 꼭 명백히 진상규명을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세월호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힘든 발걸음이셨을 텐데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